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11월 14일 김능구와 이광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 이게 5년을 이제 12 곱하면 60개월인데 6개월 지나서 보통 임기 6개월 이러는데 우리 그 폴리뉴스의 유인건 상무께서 네. 10% 임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새로웠습니다. 저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거는 90%나 남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촛발을 뗀 수준인데 제가 볼 때 6개월 평가 언론을 쭉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쭉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렇죠. 그 언론의 평가더라고요. 네. 실제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선 긍정 대 부정은 3대 6 구도가 거의 고착화됐다. 이태원 참사 후에 이게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 예측에 견주어 보면 의외로 한 3%포인트 정도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래서 한 지금 20%가 깨지지 않은 건 물론이고 24에서 26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기간 중에 묘하게도 한미연합훈련이 있었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응대했던 북한에서 미사일, 방사포, 전투기 출격 등등등 거의 매일 안보 관련 이슈가 탁탁탁 전해졌어요. 물론 이태원 참사가 뭐 모든 것을 빨아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뉴스였지만 북한발 안보 이슈가 계속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음직한 그룹과 이태원 참사가 딱 터지니까 야 이거 윤석열 정부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도 동시에 좀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포인트 빠져 있는 수준인데요. 앞으로 사고 원인 규명 및 문책 과정에서 또 한 번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뭐가 나온다면 추가 하락 여지는 있겠으나 현재로선 그런 대폭락의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한 직후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전에 비해서 11.8%포인트 그러니까 세월호 직전에 비해서 무려 약 12%포인트의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뭐 참사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은 큰 차이는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세월호 이후에 8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구나. 그리고 이태원 그날 거기에 국가는 있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세월호 충격과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그닥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때는 약 12%포인트 지지율 폭락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북관계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방송 3사 조사한 것들 갤럽까지를 보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29에서 33%쯤에 포진해 있습니다. 반면 나는 부정적이다. 이거 정말 계속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60에서 65%인데요. 참고로 긍정 대 부정이 약 3대 6의 구도는 6월 이래로 6, 7, 8, 9, 10, 11월 이제 초순이 지났습니다만 약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고 SBS 조사 항목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사회적 위기 대응 면에서는 신뢰한다 29.8 신뢰하지 못하겠다 65.8 그러니까 30대 약 66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위기 대응 능력이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 별도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27.7 부정 66.2 그러니까 이거 역시 러프하게 소수점 이하 버리면 28대 약 66 국정 지지율보다 조금 더 악화된 거죠. 그다음에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고 새 정부의 정책 능력 무능한 거 아니야? 도대체 정책이 뭐가 있지? 이게 이제 경제 위기일 텐데 이거는 더 나빠집니다.
신뢰한다 26.2, 신뢰하지 못하겠다 64.3. 그러니까 약 26대 64 정도. 안보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안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안보 측면에 대해서 신뢰한다 36.8, 신뢰하기 힘들다 58.4. 전반적인 국정 운영 지지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썩 성에 차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 목표가 보이지 않는 대통령 같다. 향후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잘할 것 같다 36%, 잘 못할 것 같다 58%. 그러니까 3대 6 구도에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계셨습니다.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 앞분 부분이 이 대통령이 목표가 안 보인다. 정책 목표. 국정 목표가 네. 무엇을 목표로 해서 자기가 이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거는 이 야당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을 떠나서 여당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이번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이 큰 역할을 했던 분들도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 목표를 뭘 자꾸 가려는지가 안 보인다. 네. 목표가 있으면 그걸 필요한 팀을 짤 거고 그게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인사 실패 뭐 이렇게 나오다가 또 말 실수 뭐 이러다가 그게 두루두루한 그런 이 국정 운영 경험이 없어서 미숙함 뭐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인사도 국정 운영 경험도 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0.73% 차이였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정 운영 목표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 시간이 흘러가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정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향후 기대감은 잘할 것 같아가 36%, 잘 못할 거라는 게 58%. 예. 결국 이제 큰 틀에서는 3대 6 구도 그렇죠.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 부분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이 지점에 가지고는 그 가장 중요하고 아픈 대목이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불행한 대목을 방금 짚어주셨는데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책 관련 논란은 전무했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라거나 뭐 경제 회생 대책이라거나 양극화 해소책이라거나 또는 연금 개혁 이건 제목만 한번 나왔죠. 구체 방침이 없어요. 구체 방침이 없으니까 솔루션을 놓고 논쟁할 그 무엇도 없죠. 그냥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대선 캠페인 후보로서 대선을 치를 때에서 하나도 나아간 게 없다. 그때도 대강의 정책 아웃라인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다. 정책 논란은 전무했다는 것이고 둘째, 기억나는 거 꼽아보십시오. 시민들에게 여쭤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시한 몇몇 주요 포스트에 픽업된 사람들의 태도나 말 실수, 그다음에 이재명 수사로 대표되는 그 뭐랄까요? 이것도 현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적폐 수사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들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련의 수사 말고는 정책적인 게 없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수요는 높을 때 아닙니까? 고금리, 고물가, 환율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한 경제 궁핍함, 현실적 팍팍함 그다음에 안보 역시 굉장히 위중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기와는 현격히 달라져 있어요. 미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도
뭐 외교 참사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곤 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고 사회 부분 문제, 교육 개혁이나 연금 개혁은 아직 지금 제대로 명함도 못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또는 기대를 검직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채점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반찬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중요한 지금 정책 수요가 있는 시점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경제 위기로서는 네. 최근 걸로 본다면은 어쨌든 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버금가는 위기가 지금 이제 직면에 있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네. 이 부분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남북 북핵 문제에서도 이제 강대강으로 계속 가는데 이 다시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또 이것이 경제로 다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치열한 어떤 정책 논쟁, 이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될 시점인데도 오히려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죠. 그렇죠. 6개월이면 이미 뭔가 내놔야 되거든요. 두세 개쯤을. 그래서 이 정부의 그 브랜드 정책 또는 네. 고유 아젠다를 내놔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이번 첫 정기국회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 취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상임위원장 예. 인터뷰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주로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상임위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위원장. 예. 그럼 상임위 위원장은 주로 지금 야당이 맡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압도 그렇죠. 다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외통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당이 맡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법사위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법사위도 뭐 여당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상임위원장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 여야가 물론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서 협상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지만 여소야대 시절에는 이전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국회 간사 상임위원장들한테 예. 현안을 설명하고 예를 들면 왜 이래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자료와 함께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아무런 노크 자체가 없어요. 노크 자체가 없어요. 그 자기들은 야 이거 뭐 처음이니까 조금 지나면은 이런데 결국은 국정감사 끝까지 없었고 지금 이제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예산과 이제 좀 있으면 입법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예산과 입법이 내년도 국정 운영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게.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없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12월 2일인데 준예산 그렇죠. 수립 최초로 예. 준예산 수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올 예. 정도가 뭐냐면은 전혀 뭔가 이야기가 협의되고 나누고 그 속에서 이 협상하고 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게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지금 펜딩돼 있기 때문에 더 꼬일 것 같고 준예산 사태도 쉽사리 풀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국정 운영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경제 위기에서 어쨌든 안보 위기 속에서 경제에 대한 안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여당도 있고 반대하는 야당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중도층과 이 자기들의 어떤 이 정부 여당이 이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로 잡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예. 다시 말해서 이번에 정권 교체에서 큰 힘을 줬던 세력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바꿔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와 경제를 이 사회를 완전히 망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윤석열이지만 바꾸는 데서는 이 최고 적격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와 그 후계자인 어떤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적폐청산 네. 이게 최우선시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아까 이 이태원 12구 참사 이후에 어떤 측면에서는 저 20%도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그게 나는 현실화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네. 지금은 반등했어요. 그렇죠. 미세하나마. 예. 예. 큰 폭의 하락이 없었던 그게 건 뭐냐면, 팩트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물론 그게 우리가 그 이 안보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의 미사일 장사포 등등 이 안보 위기가 그렇게 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주요한 국정 운영 돌파의 방향을 네. 방법을 그렇게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그 수사는 아무리 잘해도 과거사 영역입니다. 네. 국민들의 일상생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당선된 대선 후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언가 매듭을 짓고자 함은 뭐 개인적으로 그 정치적 욕망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대선 후보 당시에 두 후보 모두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털고 가기로 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소출을 받지 않는 것이지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특검이건 현재 검찰이나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같은 거가 진척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는 왜 나만 수사하느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KBS 여론조사 항목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이거는 앞으로도 꽤 의미심장하겠다 하는 부분 두 가지 점은 지금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KBS 조사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는 정치 보복 같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물었더니 정치 보복이다 43.4%, 그거 정당한 수사다 49.9%. 그러니까 거의 44대 한 50 이 정도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한데 그 정당한 수사 같아. 정치 보복은 적어도 아니야라고 보는 분들이 국민 응답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른바 이게 객관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닌가. 이재명의 향후를 논하든 지금을 논하든 과거를 논하든 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털고 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 또 하나,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화장 사건, 소각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론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51.5%, 과반이죠. 정당한 수사다 40.5%. 이거는 오차범위 밖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흠집내려고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안, 이재명 수사와 문재인 정부의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이른바 신북풍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는 응답자께서는 명확히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해 피격 북송 수사가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51.5, 과반인데 이들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정치적 정서가 민주당이나 이른바 범진보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수사는 정당한 수사다라고 보는 게 약 50%예요. 그래서 이 한 10%포인트가량의 차이, 그게 현재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정치적 곤궁함, 어려움, 바둑으로 치면 난마, 곤마 같은 상황이 아닌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은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이 국정조사와 특검 주창하는 그 국민 서명운동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잖아요. 100만 명을 채우고 발표하겠다. 근데 문득 그 1983년 호원철폐 이 국민 서명운동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DJ가 100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YS가 1000만. 그래서 1000만 서명운동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100만이라 하길래 네. 아니 이재명도 좀 톡이 작구나. 많이 줄었어. 내가 생각하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은 이제 그것으로서 기세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 SNS 내에서는 우려도 많아요. 네. 이게 이 중도층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금방 우리 이 소장님께서 읽어주신 KBS 조사 예. 보면 우리 딴 거하고 틀리잖아요.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6대3 구도인데 6대3 구도인데 부정대 긍정이 이거는 거의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한 5% 정도 그렇죠. 이 차이로서 사실 팽팽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정당한 수사라고 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에도 연관이 돼 있다 보여지고 그래서 아까 곤말한 표현까지도 썼는데 그 우리가 이재명 그 당 대표 때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 용어 자체가 저쪽 플레임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겠지만 이재명은 그거는 객관적인 근데 비슷한 태도 같아요.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투트랙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제가 아는 민주당 쪽 분들한테 그 본인 포함해서 왜냐하면은 이거는 당이 안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이게 근데 이 수사의 측면에서는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꾸려야 되고 이것이 야당 탄압으로 비춰지는 모습에서는 당에서 철저하게 해야죠. 그거는 그 지점은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말로 어느 지점이 그거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민심이거든요. 예. 민심에서 아 이거는 이 지점에서 와가지고는 이거는 명확한 야당 탄압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60%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처럼 우리 지지도 이 긍정 부정처럼 6대3 그대로 60% 이상이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저는 그 시점에서 당이 나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 그런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민주당도 거의 단일 체제잖아요. 예. 이재명 당대표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트랙의 민생과 수사는 투트랙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사권도 투트랙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치환시키면 오히려 자승자박 자기 발이 묶이는 거고요. 아까 84년 비교를 하셨으니까 젊으신 분들이 만약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저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DJ 납치 사건과 이재명이 현재 받고 있는 의혹 그걸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DJ 납치건이 터졌을 때는 그건 그 당의 사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당은 그것을 정치적 이슈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명백히 사건의 성격도 그러하고 결국 나중에는 납치가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의 그건 아니죠. 개헌. 그러니까 개헌인데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 대표가 처한 어떤 상황을 제가 지금 가장 극적인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든 거는데 이를테면 DJ 납치건이라거나 뭐 YS 제명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당이자 당 대표가 겪었던 위험이 곧 당의 위험이기도 한 그것과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몇몇 던져지고 있는 퀘스천 꼭 검찰 공소장이나 영장에만 적혀 있는 거 말고 일반 시민들도 묻고 있는 것 그것은 좀 다르다. 그러므로 정치인 이재명이 처리해야 할 검찰 리스크와 당이 직면해야 할 것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6대3 구도 부정적인 게 60%를 항상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뭐 37, 8% 많이 나오면 어떤 조사에서는 오히려 아직도 국힘에 조금이라도 뒤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한두 개는 있는데 아까 SBS 조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굉장히 많은데 정당 지지는 오히려 낮는 국힘보다. 예. 제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봤더니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국힘보다는 좀 앞서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정당 지지도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무당층이 급증하고 있다. 각종 조사, 갤럽부터 뭐 리얼미터 그다음에 방송 3사 이걸 다 합쳐놓고 보니까 무당층이 작게는 28%에서 많게는 39.8%
그러니까 약 40%가 나옵니다. 무당층이 40%란 얘기는 민주, 국힘 두 거대 양당을 30%씩 주고 나면은 30, 30, 40 그래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지정당 없음을 빼고 모름 무응답을 빼고 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당층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양당에 대한 정치적 효용감이 극도로 낮다. 그리고 현재의 양당 체제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과 염증을 표현하고 있는 숫자다. 근데 우리 정당사에서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때는 네. 결국 선거를 치르면은 그 40%가 다 수렴이 되긴 다 되는데 수렴이 돼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과연 이게 내후년 내후년 2024년 총선에서 올해 치러진 2022년 3월 윤석열, 이재명이 팽팽하게 붙었던 대선만큼 완벽하게 양극단 진영으로 수렴 효과가 또 리바이벌 될 것인가? 저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누가 제3당의 현재 그 정치권으로 봤을 때 마땅치는 않죠. 제3당이 금방 말한 40%의 이 무정당에게 네. 부분들을 안을 세력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건 앞으로 그 숙제일 점이 것 같고요. 정치권이 또 숙제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만들어내는 거는 또 우리 국민이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해봅니다.